사람을 바꾸는 법 3가지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은 바꿔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유린입니다. 새해 2번째 거래일이 이제 마감이 되었죠. 여러분들 수익률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문의 기다릴게요. 02-3153-1613 전화 주셔도 좋고 013-3366-0110번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요청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 후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글을 써주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방송 끝나도 상담 가능한 유일한 창구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가급적 빨리 문자나 전화, 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반고 미술 전시회 초대권 2장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 양재역 근처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이어지는 전시회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죠?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딱 한 분께 초대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해결사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특별 지원해 주신데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피곤해 보이시지만 정태근 전문가님 힘내십시오. 자, 이제 두 분과 시장 얘기 먼저 나누고 종목 들여다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6일 만에 소폭은 밀렸습니다. 재정절벽 타결해가지고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은 건데요. 자동차주가 후진을 많이 해서 저의 오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급락 자동차주 보니 환율 걱정 슬슬 되네. 예, 요건데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 키워드는요? 네, 저는 오늘 기관이 핵심, 그다음에 선별적 매매, 그리고 단기보단 중기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예, 펀드 환매 얘기도 다시 나왔죠. 오늘 투신권 물량도 꽤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닥 시장도 21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좀 많이 안 들어오면서 돌파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쪽이 역시 기관이나 투신권인데 좀처럼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많이 틀려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선별적 매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도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지만은 업종 간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면서 지수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화학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를 모색할 때 가장 지표로 삼는 금융 트로이카 종목들 중에서 증권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로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네.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자동차가 결국은 주가가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구분이 너무 뚜렷한 관계로 장이 좋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강한 업종을 철저하게 선별해서 공략하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장이 어쨌든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단기를 하시든 중기를 하시든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단기 대응보다는 중기적인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선별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오늘 뼈저리게 느낄 수 있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전략과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키워드 3가지 꼽아본 게 외국인, 자동차, 네. 태양광.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일 것 같아요. 아까 핵심은 기관이다 하셨는데.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끄는 종목, 그리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 실질적으로 투신 쪽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펀드 어떤 매매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이 파는 종목들에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외국인 어떤 키워드를 꼽은 이유가, 자, 현물 쪽 어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2040포인트까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이 상승폭은 이제 유지가 못됐습니다. 오늘 선물 쪽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3,500개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어떤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재정절벽 협상이 됐다는 부분도 나왔지만은 2000포인트 그리고 그 이상 2040포인트 이상 지수를 이끌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찜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매매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이전에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매매 동향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그 외국인이 추가적인 어떤 선물 매수 누적에 대한 어떤 강력한 선물 매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끌어져야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외국인의 어떤 현물 쪽도 중요하겠지만 선물 쪽 매매 동향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동차 뭐 태양광은 잘 아실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 보니까 0.03달러 올랐더라고요. 그 15.38달러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뭐 그 이전에 12월 달 대비해서 0.03달러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오른 게 예. 어디냐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올라갔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수요 증가가 아닌 어떤 공급 축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1차적으로 공급 축소는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축소보다는 아무래도 수요 증가 이 부분이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동차 업종은 아무래도 환율적인 측면, 뭐 상대적인 어떤 가격 메리트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두말할 필요 없이 파나소닉, 소니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아직까지 도요타, 닛산과 PT 기능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PT 기능 경쟁 속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업종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한번 상기를 하면서 올해 현대차 구조 영업이익을 과연 달성할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경쟁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는 전화와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벌써 너무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저 말고요. 요 CG 요것만 이렇게 탁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뒤 글을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방송 끝나도 글 써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선물 준비했어요. 반구 미술 전시회 초대권 2장. 오늘 받으실 추첨을 통해 당첨자 한 분 결정될 텐데 방송 끝나기 전에 그 명단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마음이 벌써부터 급해지네요. 오래간만인데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예. 주식으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골프존요. 네, 골프존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62,600원. 네, 그 비중은 40%. 예. 자,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이 40%, 아주 적은 비중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골프존에 근데 대해서? 앞으로 이 회사 전망이 어떠며, 네,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나 가겠느냐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 회사 전망이 어떤지 그걸 알고 싶고요. 네. 예. 회사 전망이 밝다면 조금 길게도 갖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회사 전망과 목표 가격,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약간 비슷한 매수 가격 62,100원에 30%이신 분도 지금 문자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가격대 예. 비슷하니까 골프존. 예, 골프존에 대해서 일단 우선 제일 궁금하신 거는 전망에 대한 부분이고 이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2011년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하면은 지금 2012년도에 달성한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골프라는 부분 자체도 이제는 그 대중화된 오락거리로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연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점 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길게 갖고 가신다면은 7만 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만 원을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6만 5천 원권의 저항이 한번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가가 한번 주춤주춤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라인을 돌파를 좀 잘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돌파가 잘 나온다면 한 7만 원까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골프존 실적은 좋아지는 거죠? 예, 지금 나오는 실적은 상당히 좋고요. 매출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수익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연말에 아무래도 이 모임 같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뭐 중기로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실적도 좋은데 중요한 가격대 그 가격을 좀 넘어서는지만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골프존으로 출발 한번 해봤는데 급하게 문자가 들어와서 특별히 최병문 전문가님한테 조금 문의하고 싶다고 끝번호 7789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문자 좀 소화하고 계속해서 전화 이어서 받아보죠. RNL 바이오에 대해서 최병문 전문가님한테 물어보셨는데 네. 35% 일단 뭐 매수가 비중 안 주셨는데요. 35% 손해가 있습니다. 조금 예,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악재가 발생하면서 어제점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사실 하한가를 가다시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 자체가 네오이즈 게임즈의 과거 상황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악재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미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황을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의 거래량이 2천만 주를 넘고 있습니다. 2,500만 주에 육박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이 2,000원대 가격대에서 대규모 손바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장에 전고점을 뚫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좀 어렵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의 회복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 3,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를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가져가실 것인지 좀 축소를 시키실 건지를 보시는 게 낫겠고요. 지금은 우선 보유나 아니면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RNL 바이오가 조금이라도 더 빠지면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잠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789님 가슴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겹 악재까지 나왔고 일단 3,500원까지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현재는 일단 보유 의견 최병문 전문가님께서 주셨습니다. 급하신 것 같아서 미리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두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문자를 조금 더 살펴드리면서 전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문의가 많이 있는데, 크로바 하이텍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크로바 하이텍 매수가 7,013원, 비중 30%,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꼭꼭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태근 전문가가 살펴주시죠. 조금은 눌림목이라 생각을 좀 서두르신 것 같아요. 서두르신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좀 문자니까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단기적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죠. 크로바 하이텍 뭐 잘 아시다시피 회사 같은 경우에 봐야 될 부분도 많은데, 자,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 일단은 지금의 추세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가격이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이 가격을 보일 때, 그러니까 12월 17일까지만 가격 보게 된다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어떤 상승 눌림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12월 18일부터 꺾여버렸죠. 그렇다면 단기 모멘텀은 소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비를 좀 하셔야 될
될 부분은 일단 5,500원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순수하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볼 때 7,100원 좀 욕심내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업종 순환매 측면에서 볼 때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부분을 예상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재미있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둘러 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정도 21선이 현재 21선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주더라도 5,800원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800원을 지켜준다면은 일단 6,500원 이상까지 한번 가격을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한 5,2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가격권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가격대에서 재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클로버 하이텍 일단 5,8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 회복을 노리더라도 팔고 다시 사자는 관점 정태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전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연결이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문의하고 싶으신지요? 예, 네, 시청자님. 네, LG 이노텍이요.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요, 83,100원입니다. 30%입니다. 네, 83,100원에 30%이신 LG 이노텍에서 해서 궁금하다 하셨는데, 와,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수익이 꽤 나고 계시네요. 축하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단기로는 얼마나 가장 더 가질 수 있고, 네, 지금 코스피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에서 한번 좀 끊었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약간 얘기할 때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궁금하고, 이게 이제 또 몸집이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시장이 좀 머뭇머뭇하니까 팔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얼마에 팔면 좋을지. 예,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예, 요거는 제가 정태훈 전문가님께 너무 좀 조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상치 못한 예. 오늘 상담이네요. 오늘은 예, 진짜 언제나 돌발이네요. 준비하십시오. LG 이노텍. 우리 상담은 상장 리얼이라는 걸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LG 이노텍 일단 그 시간 그 전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부분만 좀 드릴게요. 예.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기관 매수 좀 봐야 될 기관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이 기관 매수가 어떤 이유로 들어온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 2012년 상반기에 그 LG 이노텍 실적을 좀 잠시만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판 소재, 뭐 광학 솔루션에서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실적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LED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LED의 어떤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보시면 20%까지 떨어졌다가 40%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LED 가동률이 왜 올라올까요?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전략적으로 나온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TV, 55인치 OLED TV를 드디어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패널 출하는지 그리고 LED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LG 이노텍이 좀 호재가 되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OLED TV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요 부분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 실적이 계속해서 정체가 되면서 가격대가 지금 75,000원에서 95,0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95,000원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으로 75,000원 지지받죠. 그리고 위쪽으로 95,000원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일단 9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이라도 OLED TV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관 수급 보시면서
95,000원까지는 일단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LG노텍 단기 목표가를 궁금해하셨는데 95,000원만 적지 마시고요. 기관이 중간에 팔면 또 이게 조건이 바뀌니까 기관이 사는 한에서 95,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좀 기다려야 되겠죠? 답이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또 약간 이제 딜레이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계속해서 전화를 한두 통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문의가 많아서 빨리는 가야겠네요. 세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갖고 손실을 반토막 나서 많이 보고 있다가 현대중공업을 얼마 전에 네. 24만 원에 50%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어머,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네, 이 세 종목 중에 처음으로 수익이 난 거예요. 예, 현대자 들어가는 종목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보니까 다 조금씩 많이 올라왔길래 예. 이게 그 전에 가격 비교되니까 지금도 바닥인 것 같아서 네.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LG화학을 살라다가 LG화학이 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게 매수가가 얼마까지 가격이 갈지 아니면은 이게 깜짝 반등인지 중기로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해서요.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이제 잘 쏙쏙 들어와가지고 어떤 의도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50%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종가에 나눠서 두 번 샀어요.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제철에서 조금 부진했던 걸 이쪽에서 좀 만회를 하실 생각이 크시네요, 그죠? 현대제철이 14만 4천 원에 사서 반토막 났는데 요즘에 좀 올라왔거든요. 예. 한세 시럽도 많이 빠져갖고 있고 지금. 그러시구나. 고가에서 예. 포트가 다 여기서 드러나네요. 그죠? 한세실업, 현대제철. 근데 현대중공업 최근에 샀는데 수익 중이라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가지고 가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최병근 전문가님이. 네. 일단 조선주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업황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실적이 좋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는 좀 상황이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려면은 업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가 더 이어져서 가장 기준을 삼기가 쉬우신 게 뭐냐면은 주가가 26만 원을 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6만 원을 넘는다라면은 거기에 좀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넘고 쭉 밀려나면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26만 원이나 25만 원권에 도달했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밀려나지도 않고 옆으로 긴다면은 그거는 다시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 가격대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주가는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 업황에 따라서 상황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주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LG화학도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LG화학이 오히려 상황은 지금은 더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도 현대중공업 사셨는데. 예, 현대중공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아질지 여부는 그 가격대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6만 원 적어 놓으세요. 예. 예, 그거 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못 넘고 뭐 26만 원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는 신호라고 하니까 주춤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분하시네요. 네. 어떤 정보 살펴드릴까요? 예, 로만손을요. 네, 12,200원에 네. 100% 샀거든요.
100%. 예,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로만손이라는 기업에.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는 좀 올라갔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추천도 있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예. 이제 더 사실 수 있는 현금은 없으시고, 예.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로만손을 1,200원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쬐끔 그래도 뭐 비중이 워낙 크시니까, 예. 액수는 뭐 많이 좀 불어나셨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가는 1,300원인데, 어떤 예. 부분 알고 싶으세요? 단기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장기로 하는 저건데, 네. 딴 거에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도 만회를 좀 중국에서 하시려고. 추천이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들어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포트 조금 망가진 부분을 이쪽에서 빨리 만회하고자 네. 급한 마음에 100% 사셨다고 하는데 정태근 네. 전문가님, 로만손. 일단은 조금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일단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2,7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랐는데, 실적으로 올라왔던 이유가, 지금 현재 노만손이 남북 경협주에서 조금 제외됐죠. 이제 실적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핸드백 사업입니다. 핸드백 사업이 뭐 30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까이 올랐는데, 성장할 것의 기대감. 그럼 이제 나와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런 성장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적으로 표출이 안 된다면은 여기서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적이 좀 나와줄지 여부를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실적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 한 103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주시 시청자분께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실 건데, 하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이셀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같이 보냐면, 자, 시세 한번 강하게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상당히 크게 났는데, 자, 잘 보세요. 1차적으로 121선 안 깨면서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죠. 네네. 자, 요 패턴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로만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만선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강하게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121선까지 내려왔죠. 그다음에 좀 전에 하이셀처럼 120선이 계속해서 지켜줘야 완만한 상승세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은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어쨌든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에 좀 전에 하이셀이라는 종목을 봤듯이 어쨌든 요 종목은 121선이 안 깨져야 돼요. 120선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분께서는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121선을 지켜준다면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요. 하이셀처럼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120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어쨌든 하락 파동이 지속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일단은 9,500원 전후로 죄송합니다. 9,000원에서 9,500원 요 가격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 얘기만 예. 하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인 가격대를 잡아주신다면. 네. 일단은 하이셀 같이 조금 120선을 지켜주면서 네네. 위쪽으로 좀 뻗어주게 된다면 요거는 다시 한번 13,000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셀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와야 13,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22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9,000원과 9,500원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6,000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예,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면 121선이 자꾸 이제 매일매일 가격대가 좀 바뀌니까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9,000원, 9,500원 지켜져야만 13,000원도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예, 저 같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비중이 100%이시니까 약간 비중을 줄일 것도 같은데. 걱정이 너무 되시잖아요. 100%다 넣어놓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안 봐야 되잖아요. 이 종목마저 마이너스 보면 안 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주춤하더라도 매수가에서는 조금 비중을 안전하게 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예. 네, 로만선으로는 꼭 좀 수익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정말 빠르게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베이직하우스로는 정말 도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6168님 베이직하우스 꼭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문자 갈 첫 번째 종목은요. PNT입니다. 자, PNT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이란 프로그램에서 오늘 2부 때도 살펴드렸었는데 2분의 매수가는 6,250원, 끝번호 2484님 맞죠? 비중 15% 얼마까지 가서 팔아야 할까요? 하셨는데 6,250원에 샀는데 오늘 6,830원에 끝났습니다. 수익 중이신데요. 자, 얼마 전에 상장된 그런 IT 부품 쪽입니다. PNT. 예, PNT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도 좀 저평가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자체도 지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약발이 안 먹히니까 지금은 일단 무상증자까지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어떤 신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배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업 가치는 높은데 매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만 안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항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7,400원에서 5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가 한번 주춤거릴 수 있고요. 뭐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상황만 아니시라면은 저는 한번 끌고 가보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84님 제가 어디서 들은 전문가 얘기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 약간 특별해서요. 3분기 실적이 잡힐 게 4분기 실적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아마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가속도가 조금 붙는다면 실적 얘기가 한창일 때 실적이 좋을 종목이라 10,000원도 길게는 가능하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앞서서 최병건 전문가님도 9,000원짜리 충분히 가능하다. 길게 본다면 얘기 들려주셨고요. 자, 약속 지키겠습니다. 6168님 베이직하우스 갈게요. 자, 베이직하우스 14,300원에 50% 물타기 자리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손실권이 되셨습니다. 비중이 많으신데. 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좀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에 제가 차트 좀 바로 보냐면은 제가 항상 장기 평선 말씀드리죠. 저 화면 좀 같이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작년 9월 달에 241선 장기 평선 이탈하고 난 뒤에 계속 어디가 저항이 되고 있습니까? 자, 올해 3월 달 볼게요. 241선이죠. 그리고 올해 9월 달 볼게요. 또 241선이죠. 또 올해 12월 달, 올해 1월 달입니다. 다시 한번 241선 부대끼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직하우스는 부대낄 자리에서 계속 부대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게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중국의 어떤 중국 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겨울철 수혜 때문에 지금 이제 아웃도어 상품은 많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베이직하우스 같은 의류업체 같은 경우 유니클로 제약은 그렇게 판매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약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이유 다 집어치우고 지금 화면에 표시해놓은 대로 241선 계속 부대끼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대낄 자리에서 이제 부대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매수, 제가 보기에는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처럼 여러 번의 어떤 다중바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만 원을 안 깨면서 다중바닥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베이직하우스는 어딜까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게 12,000원에서 보시면은 11,000원 정도 가격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41선 올라타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2,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24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은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요 가격까지 왔을 때 물타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1,000원, 12,000원 사이가 물타기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6168님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지셨는지요? 자, 베이직하우스 물타기 자리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분한테 다 적용된 얘기는 아니겠죠? 이분의 매수가 감안해서 이분께 특별히 전략을 드린 거니까요.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6시 30분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병건 전문가님 종목 살피기 이전에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만. 오늘 5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유는 여쭤보지 않겠고요. 끝번호 5번 분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추첨 결과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선물은 아시죠? 방구 미술 전시회 초대권 2장입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보죠. 96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끝번호가 5번은 아니시지만 6,650원에 30%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는 6,420원. 이제 6,000원 깼던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수가를 점점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예,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원화 강세가 있으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전이 안 나오다가 이제 막 반전이 좀 나오기 네.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라는 내용만 가지고 수급이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오르긴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되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 장기 추세가 지금 이렇게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직 저항을 받는 그 포인트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추세에 저항을 받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넘으면은 또 주가는 약세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워낙 강세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에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가격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저항을 받는다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바닥권 6,000원 이하나 6,000원 근처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고 6,6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저항받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매도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6,600원, 6,700원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 받는지 여부에 따라 쭉 끌고 갈지 그냥 팔아버릴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수를 아직 안 했지만 매수할까요? 문의 두 개 묶어서 가려고요. 그 대상은요. 호텔 신라와 오늘 많이 뜬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그리고 호텔 신라 매수해도 좋을까요? 네. 정태호 전문가님. 네, 일단 호텔 신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잘 보세요. 지금 5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죠. 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주식적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참 강하게 났던 종목들이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상당히 길게 2009년, 2010년대에 상당히 강하게 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실적 때문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주봉 차트상 봤을 때 이게 29만원, 30만원 정도 가격권인데, 어쨌든 240선 전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호텔 신라는 아직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제 판단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V자 반등이 나올 만큼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호텔 신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LG화학이 한번 예를 들어 봤듯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올해 1월달 구간이 되죠.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과연 120주선을 지켜줄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켜줄 가능성은 조금은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좀 열어두시고요. 제가 볼 때는 38,000 이하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아직까지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고 38,000 이하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LG화학처럼 조금 적어도 하방 경색이 나오는지 그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고요. 네, 어쨌든 아직은 아니고. 예. 그리고 하나케미칼 이거는 그 매수인가요? 매수를 네, 하신 건가요? 매수해도 될까요? 예. 자, 지금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가격이 태양광 관련해서 급등했었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최근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사업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솔라원 해갖고 태양광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동반적으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좀 추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추세를 좀 본다면 이것도 너무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121선 올라타는 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121선을 지금 올라타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자리에서 굳이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은 자, 일단 요 부분에서 이만한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눌림목 매매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래권에서 18,500원 전에서 눌림목이 나왔듯이 일단은 한번 121선 위쪽 그리고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이만한 가격대를 일단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난 다음에 기관 수급 보시면서 매수를 다시 한번 내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내일 이만한 부분에서 네. 하나케미칼 왔다 갔다 하면은 약간은 분할 매수는 들어가도 됩니까? 일단은 내일 하루 정도 보시는 것보다는 자, 제가 왜 이만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올해 6월달부터요. 올해 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 4달 동안 지켰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만한 가격대를 지켜주는 시도가 적어도 한 달가량 제가 보기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일가량. 그래서 예. 그 부분 한번 좀 더 체크를 좀 더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화학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런 부분 긍정적인 멘트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와 한화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답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3135님 ELK 전망이 궁금하다라고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갖고 계신지 사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문자로선 확인이 안 되는데 쌍바닥 치고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밀리는 바람에 약간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차트네요. 예, ELK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흑자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계속한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 부품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실적 자체도 뭐 급격하게 개선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주가가 고점을 못 넘어가고 더 낮은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1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매수를 하고 17,500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는 형태가 좋고요.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17,500원이 깨지면은 반드시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전 저점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는 결국 손절가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휴비스와 와이솔 묶어가겠습니다. 휴비스는요, 13,000원에 40% 매수가 올까요? 꼭이요 하셨는데, 예, 지금 12,400원, 이분의 매수가는 13,000원, 매수가 올지 휴비스 살펴드리겠고요. 같이 와이솔은요, 끝번호 9388님의 종목인데, 12,650원에 10% 어제도 문의드렸는데 라고 주셨습니다. 아, 이제 이게 와이솔 가격이었군요. 예, 목표가, 손절가,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어쨌건 휴비스 와이솔 같이 가보죠. 예. 일단 이분한테는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에이블 CNC, 그리고 휴비스, 오스트레미 플란트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중국 관련이죠. 근데 예. 요 종목들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다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 소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둘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휴비스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로만선 아까 의뢰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휴비스 지금 이제 121선 이탈해 보니까 또 강하게 하락이 나오죠. 로만선 아까 그분도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세요. 자, 휴비스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241선이 있다면 그 가격이 한 9,500원 정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제가 보기엔 9,000원에서 9,500원까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 조정 그리고 프리미엄 소화 과정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13,000원. 조금 막막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고 13,000에서 만원 정도 갈 건 너무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00원에서 9,500원까지가 일단 바닥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팔지 마세요.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예. 말씀드려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2년에서 한 3년 정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한 어쩔 수가- 12,000원이라도 급락 예. 이전 가격대, 매수가는 아니라도. 그 부분 중국에 대한 중국대 다시 올라와야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받았던 모멘텀인데 이제 내년 올해 3월달에 중국 양회에서 도시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내수를 살리는 내수를 예.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면 제 예상과 틀리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13,000원, 12,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간다 장담은 제가 좀 힘들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와이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2,650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15,000원에서 거의 뭐 쌍봉이라 봐야 되겠죠. 쌍봉 형성하고 이제 장기 평선 이탈해버리면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기고 있는데요. 요것도 딴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실적 때문에 애플 쪽 때문에 실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는 당연히 12,000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4,000원 목표가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12,000원 손절가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요새 중국 관련주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라시면서 아까 휴비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곧바로 이 부분도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와 모두 투어 묶어서 가보려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28,000원에 20%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고 모두 투어는 29,000원에 20%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오늘 종가 부분하고 이분들의 매수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네요. 예, 그리고 이 두 종목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고 차후 코스닥 시장이 날아갈 경우에 사실 그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갈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모두투어나 ELK나 앞에서 말씀드린 ELK나 차트는 비슷하지만은 성장성이 이쪽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또 그런 면에서 과거에 작년에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나 돌파가 더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다만 오른 만큼 옆으로 기어야 됩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2,000원 넘어가면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그대로 끌고 가시는 대응이 가는 게 좋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이 계속 나와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기관들이 여전히 손을 안 놓고 있어요.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면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돌파가 나올 겁니다. 게임빌이 돌파하던 그 모습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는 가능하신데 상당히 옆으로 오랫동안 좀 기어갈 가능성이 높고 네. 32,500원이 돌파 나오면 여기도 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꽉 붙들고 계시라는 거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 시간 없고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좀 가슴이 아파서 기아차만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라도 전문가 얘기를 듣자고요. 자, 기아차 71,700원. 아이고, 이게 언제 가격입니다. 20% 갖고 계신데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25%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냥 팔까요? 이렇게. 일단은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겁니다. 이거 화면 보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차화정 있으면서 그 화급정이 먼저 꺾였죠. 이게 화재 가격이 55만 원까지 갔다가 30만 원, 40%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 이내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주죠. 자, 기아차도 똑같이 볼게요. 8만 원까지 갔었는데 LG화학처럼 똑같이 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40%의 가격 조정을 보게 된다면 48,0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54,600원, 48,000원. 어떻게 본다면 거의 다 왔죠. 제가 보기에는 45,000원에서 48,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어차피 손절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면은 올라올 겁니다. LG화학이 2년 전가량 고생을 했듯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고생을 해야 될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너무 들고 갖고 가자.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9 출동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정택은 그리고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뭐 사상 최고로 문의가 많았던 날인데 반의 반도 못 해드린 것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한 분은요. 끝번호 5번 분 가운데 ELK 문의 주셨던 3135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은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요. 내일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다 도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내일 6시 여기서 또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